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뷰 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나눔 냉장고가 있는데요. 지난 2월부터 운영을 시작했고요. 대부분 이웃들의 기부로 냉장고가 채워진다고 합니다. 네, 축의금 대신해서 받은 쌀을 넣기도 하고요. 아니면 손수 만든 반찬을 넣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기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쪽지로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그 쪽지 내용이 또 SNS에 알려지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서로 이웃을 생각하고 또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에서 정이 느껴지는데요. 이 마음까지 훈훈해지는 소식으로 오늘 기분 좋게 생방송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 여름의 추억입니다.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은 50원, 장문과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여름 하면 생각나는 추억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올 여름 휴가 때 새롭게 만날 추억들 기대하시면서 여름 휴가와 여름 추억과 관련된 문자들 많이 보내주세요. 네. 날은 덥고 여기저기 마트는 많아지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전통시장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있는데 이런 시장을 살리는 노력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산 공설시장에도 그런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이 시장의 활력을 살려주는 청년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장 안에 또 다른 시장이 생겼다? 전통시장 안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꿈을 다시 실현시켜주는 공간.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청년들이 신바람을 일으킨 주인공인데요. 군산 공설시장의 문을 연 청년몰로 함께 놀러가 보시죠. (100년) 가까이 시민들과 역사를 함께한 이곳, 군산을 대표하는 공설시장입니다. 군산 공설시장이 군산에서 가장 오래된 한 100년 정도 된 가장 오래된 시장이라고 하는데 마트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히 깔끔하죠. 아니 그런데 시장 안에 왜 이렇게 예쁘게 그림이 그려져 있지? 제가 기존에 상상했었던 그 시장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달라서 깜짝 놀랐어요. 와. 한층만 올라왔을 뿐인데 시장 안에 신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마치 유럽에 서 있는 이 기분. 이런 시장 와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그동안 알아왔고 상상했었던 시장은 어르신들이 나와서 나무를 팔거나 아니면 가서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오고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여기가 시장이 맞아요? 맞습니다. 전통시장 중에서 이번에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청년몰이라는 것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어요. 유럽의 근대 문화를 상징하는 댄스홀, 물랑루즈를 테마로 삼은 공연장과 아이들의 놀이터가 있는 이곳, 그야말로 남녀노소 모두가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인데요. 아버님 오늘 돌아보면서 뭐가 제일 좋았어요? 시장 내부가 아주 깔끔히 잘 정리되고 모든 상인들이 친절하고 공연장 또 음식 준비한 게 너무 잘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건지는 인생샷,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아름답게 꾸며진 시장 안 포토존에선 가능합니다. 사진으로 추억 한 장을 남긴 후 맛있는 냄새 본능적으로 이끌려 찾아온 곳. 명색이 시장인데 먹을거리가 빠질 순 없겠죠? 안녕하세요. 이곳에서는 그러면 종류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메뉴 먹어볼 수 있어요? 저희는 이제 소라장이랑 전복장, 그다음에 새우장을 직접 담궈서 만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추천은 당연히 이제 저희 메인 메뉴인 새우장을 좀 추천드립니다. 쫀득한 살에 간장 양념이 달큰하게 배어든 새우장. 오픈하자마자 완판됐다는 청년몰의 인기 메뉴입니다. 바다 내음이 확 느껴지는 음식들이잖아요. 보기만 해도 즐거워지는 음식들인 것 같아요. 건강한 음식입니다. 맛있게 드셔주세요. 역시 뭐니 해도 누가 까주는 새우 먹는 게 최고죠. 새우살이 오동통 해가지고 식감이 너무 좋은데 여기 딱 우리가 생각하는 게장 그 장 소스에 있으니까 느끼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새우장
굉장히 밥도둑이네. 오,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방법이 또 있어요? 새우 장덮밥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살들을 전부 뜯어서 특제 양념하고 같이 호박 하루를 졸여낸 간장 소스에 이틀 밤 몸을 담근 새우들. 젊은 주인장의 요리에서 깊은 맛이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데 어떻게 사장님께서 이런 요리를 시작을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꿈은 그 요리사였어요. 요리사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 요리 음식을 굉장히 오랫동안 식당 경영도 하시고 그걸 어렸을 때 보고 배우다가 한 요리 공부를 최근에 한 2년 정도 같이 현장에서 하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손맛을 기억하던 소녀는 어느덧 그 맛을 사람들과 나누는 청년 사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어떤 계획 있으세요? 저희 젊은 사람들이나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수 있게끔 선진 장문화도 좀 배워와서 그리고 거기서 발전되고 있는 이런 젊은 사람들이 재래식 음식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도 더 많이 봐서 좀 저희 거 음식들이 더 많이 활성화되고 더 풍성해질 수 있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든든히 배를 채우고 다시 청년몰 투어에 나섰는데요. 예사롭지 않은 손놀림으로 가족을 재단하는 이곳은요. 안녕하세요. 이곳에 들어오니까 가죽 냄새가 확 나요. 저희는 직접 다 핸드메이드로 디자인부터 재단하고 이제 마감까지 바느질까지 다 직접 하는 가죽 공방이에요. 타고난 솜씨로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가죽 공방. 주문 제작은 물론 가죽공예 강습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아이랑 얘랑 이렇게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이 위로 이렇게 붙을 거거든요. 초보자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카드 지갑. 저도 도전해봤는데요. 가죽 재단부터 바느질까지 손끝에서 한 땀 한 땀 완성돼가는 작품을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지금 어려운 거를 제가 해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그런데 사장님은 가죽공예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원래 전공이 의상 전공이어서 4년 동안 의상 전공하고요. 워낙 그 가죽을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취미로 처음엔 배우다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서울까지 가서 막 배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시장과 자신이 모두 잘 살 수 있는 길을 택한 다은 씨. 덕분에 저도 이곳에서 가죽 공예를 배워볼 수 있는 거겠죠?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지네요. 네. 이거를 그냥 다른 데 가면은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 기성품을 제가 샀잖아요. 그래서 한 땀 한 땀 만들면서 제 정성이 들어가고 또 과정을 다 쭉 느낄 수가 있었잖아요. 이 물건은 굉장히 제가 소중하게 아끼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여기가 시장 안에 있지 않으면 손쉽게 배우러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될 것 같아요. 가죽공예라는 거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시장에 와서 쉽게 이런 문화생활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청년몰 구석에 자리한 마지막 가게. 전통시장엔 어울리지 않은 강렬한 조명과 사운드. 으슥한 분위기 속 예사롭지 않은 작품까지 이곳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또 여기 분위기가 또 굉장히 그냥 빠르고 하기에는 독특해요. 뭐 작품? 이 직업 이전에 알공예 작가로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이거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네네네. 여기가 그러면 사장님 일터이자 뭐 약간 갤러리 같은 개념도 되겠네요. 공방을 운영하며 취미로 칵테일을 즐기던 주인장. 공예와 취미 모두 사람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그만의 아지트인데요. 칵테일이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이게 뭐 어떤 칵테일이에요? 이 순서대로 피나콜라다, 엑슬레이티드, 힙노틱 색깔별로 칵테일이 준비되어 있고요. 저렴한 가격에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동식 칵테일. 여기에 다양한 맛까지 더해지니 일석삼조 칵테일입니다. 색깔이 다른 만큼 맛도 다르게 각자의 뭔가 좀 개성? 그리고 이게 봉지에다가 먹으니까 쉽게 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양한 꿈이 펼쳐진 군산의 청년몰. 기분 좋은 칵테일을 만드는 청년 사장에게 이곳은 어떤 이 의미일까요? 군산의 청년몰이 구경거리가 많고 먹거리가 많고 즐길거리가 많은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머지 않아서 여기가
정말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곳이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고 저희들도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옛것을 지키며 새것을 받아들이는 방법. 바로 시대에 발맞춘 변화를 시도하는 건데요. 그 변화에 앞장서고 있는 청년몰의 젊은 사장들. 저마다의 개성으로 전통시장의 활기를 불어넣는 이들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아, 짭조름한 이 새우장, 그것도 남이 까주는 그 새우장에 비벼 먹는 덮밥이 달아난 입맛을 그냥 살려줄 것 같고요. 이 밥 한 공기 뚝딱하고 또 마시는 시원한 칵테일까지 먹으면 청년몰 투어는 뭐 그걸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시장 인테리어도 그렇고 가게 종류도 그렇고요. 정말 생각했던 시장과 너무 달라요. 네. 시장 속에 새로운 시장이 탄생한 느낌인데 정말 군산의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소개드린 이 점포들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가게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게다가 지금 찾으시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발걸음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여름의 추억 관련해서 계속 문자 메시지 받고 있습니다. 네.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저는 여름 하면은 그 왜 시골집에서 이렇게 모기향 동그랗게 생긴 거 있잖아요. 네. 이거 탁 피워놓고 거실에 모기장 딱 쳐놓고 온 가족이 함께 잤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도 가끔 그 모기향 냄새 맡으면은 그때 추억이 막 떠오르곤 해요. 그래요. 네. 저는 그 봉숭아물 들인 기억이 나요. 그 해 겨울에 첫눈이 올 때까지 물이 빠지지 않도록 계속 손톱을 길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랬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여름하면 어떤 추억이 생각나시는지 오늘 문자 메시지로 많이 알려주세요. 네, 문자 계속해서 받도록 하고요. 달력을 보니까 이번 주말이 중복이더라고요. 지난 초복에 여러분께 문자 받았을 때 몸 보신 못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이색적인 보양식을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보양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하시는 주부님들, 워킹맘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밖에서 일하랴, 해도 해도 티 안 나고 끝이 없는 집안일 하랴, 아이돌 보고 놀아주랴.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데요. 결국 에너지는 바닥이 나고 말죠. 하는 것도 덥고 힘들어서 못하겠네. 아이라 모르겠다. 아이고 몰라 나. 아이고 모르겠다고. 엄마. 일어나. 일어나라고. 엄마 너무 힘들어 별나. 엄마 놀러 가.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와서 힘 충전해서 와. 알았지? 그래 알겠어 내 딸 고마워. 그래. 엄마 힘드니까 맛있는 거 먹고 힘 충전해서 올게. 그래서 준비한 별난 보양식. 에너지 바닥나신 분들을 위해 몸보신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바로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오늘 보양식 먹으러 왔는데요. 여기 맞나요? 보양식 먹는 곳? 예, 맞아요. 네, 뭘 먹어요 여기서는? 저기 있네요. 저거요? 예. 저거? 아니 저건 닭 같기도 하고 근데 발과 부리를 보니 오리 같기도 하고 저거 뭔데요? 기력입니다. 기러기요? 예. 네, 이 동의보감에서는 이 기러기 고기가 기와 풍을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기러기 고기에는 이 칼슘과 인이 다량 함유돼 있어서 골다공증, 중풍, 고혈압 같은 노인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좋습니다. 기러기로 이렇게 다양한 요리가 가능하다는 게 신기한데요. 기러기 고기 샤브샤브 들어보셨나요? 신선한 채소와 시원한 육수에 살짝 익힌 기러기 고기. 맛있다. 진짜 담백하다. 예. 아니 저희가 오리고기 하면 이게 사양 오리니까 오리고기 하면 솔직히 기름이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전혀 기름기가 없고 그냥 그야말로 딱 담백. 보양식 하면 무조건 떠오르는 거 있죠? 그러나 뽀얀 닭백숙이 아닌 진한 기러기 백숙. 오 이거 정말 진하다. 아니 이거 무슨 한약 같아요 한약. 한약은 네. 내가 지금 말할 수가 없어요. 13가지 들어갑니다. 13가지요? 예. 그냥 이거 뭐 약이네요 약. 완전 함뜻 보여. 그래서 이게 보양식 중에 보양식. 맛있겠다. 텁텁한
전혀 없어요. 예, 맞아요. 아니 이 정도면 좀 텁텁해야 되는데. 보세요. 텁텁하지도 않고. 부러워. 땀나요. 땀까지 흘리며 먹는 기러기 백숙 멈출 수가 없겠는데요. 제가 집에서 먹던 그냥 닭백숙하고요. 또 오리 백숙도 먹잖아요. 뭐 천지 차이네요, 이게. 샤브샤브와 백숙 말고도 기러기 고기로 만든 새콤달콤한 튀김 그리고 가지고기 볶음까지 정말 맛있겠죠? 이분들은 건강하세요, 사장님. 확실하게. 몸보신 제대로. 네. 자, 사장님 고마워. 여러분도 꼭 기러기로 몸보신하세요. 오, 다음 보양식집은 어디지? 곱창? 곱창도 있고, 쇠고기도 있고, 장어. 두 번째로 찾은 이색 보양식집 뭔가 입구부터가 심상치 않은데요. 김세래 리포터의 눈에 띈 건 다름 아닌 이거 개구리잖아요. 동의보감의 개구리는 기력이 약해져서 손상된 몸을 회복하는 데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성들이 정력과 스태미너에 좋고 면역이 약하고 허약한 아이에게도 특히 더운 여름에 빨리 기력을 회복시키는 좋은 식재료입니다. 남성들에게도 좋아서인지 젊은 남성분들이 한 다리씩 뜯고 계십니다. 치킨보다 훨씬 맛있어요. 또 몸에도 좋다고 하니까. 속사정이긴 한데 그래도 뭐 드셔보야 알 것 같습니다. 먹어봐야 한다니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직접 먹어봐야죠. 어머. 탄탄한 탄력 있는 생선살 그리고 그 다리살의 그 촉촉함 그게 딱 조화가 돼서 충분히 촉촉하고 또 부드럽고 개구리라고 알 수가 없죠. 맛있는데요? 맛있다. 다음은 매운탕. 생선 매운탕과는 다른 맛일까요? 개구리 매운탕은 어떤 맛일지 무지 궁금한데요. 신선한 매운탕? 매운탕 느낌인데? 네, 그거보다 좀 더 부드러운 탕? 녹았어요. 없어. 입에 없어. 매콤하고 담백한 개구리 매운탕을 흰밥 한 숟가락에 딱 얹어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겠네요. 아니 진짜 이렇게 보양식을 먹고 나니까 기가 완전 이렇게 그냥 불끈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보양식 집이 한 군데 더 남았다는 기쁜 소식. 다음 맛집은 어디예요? 제주도. 제주도요? 그럼 저 제주도 가는 거예요? 제주도 가서 보양식 먹는다는 말에 신이 난 리포터가 캐리어에 모자까지 준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걷고 또 걸었으나 아니 제주도 간다면서요. 제주도 언제 가요? 제주도. 여기 앞에 식당 하나 보이죠? 아 저기 앞에 식당이요? 저기 왜요? 저쪽은 먼저 가셔서. 간단하게 식사 먼저 하고. 알았어요. 가요. 그냥 식당으로 들어가라고 하니 일단 들어갑니다. 손님들이 불고기를 맛나게 드시고 있네요. 이거 소불고기 맞죠? 아닙니다. 말고기입니다. 말고기요? What? 동의보감에서는 말고기가 신경통, 관절염, 빈혈과 허리 통증에 좋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몸의 열을 식혀주면서 기력을 보충하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여름철 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시키는 데 가장 좋은 음식입니다. 제주도는 못 갔지만 제주도 조랑말고기, 육회부터 말고기, 불고기까지 힘이 나는 말고기 요리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제가 뭘부터 먹어보면 될까요? 말고기의 핵심, 말고기의 꽃이라는 육회로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야 정말 맛있겠다. 네 향이 무슨 이상한 향, 냄새 이런 게 전혀 없고 예, 맞습니다. 그냥 담백한
그리고 이게 지금 비계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지방이 담백해요. 맞습니다. 근데 질기지 않고 부드럽고. 이 지원 제주도의 푸른 초원에 말들이 막 히히히 하면서 날아다니고 있어요. 뛰어다니고 있어요. 말고기 육회에 이어 손님들이 드시던 말고기 불고기. 지글지글 거리는 저 윤기 이거 나는 엄청 불고기 난데요. 보이시나요? 그냥 소 불고기보다 더 부드러워요. 네, 맞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서 먹고 또 먹는 김태래 리포터. 너무 맛있어. 얘네들은 뭐예요? 요거는 말 삼겹살. 돼지고기에만 삼겹살이 있다고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말에게도 말고기 삼겹살이 있습니다. 자, 말 삼겹살. 네, 맞습니다. 무슨 맛이 날지 한번. 쫄깃쫄깃하고요. 탄력이 확실히 달라요. 탄력이. 그리고 이 비계도 뭐 비리고 이런 향이 안 나요. 맞습니다. 비계가 많아서 무지 느끼하거나 비릴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전혀 비리지도 느끼하지도 그리고 질기지도 않다고 합니다. 탄력 있는 맛난 말고기 삼겹살 정말 매력적이죠.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세 가지 이색적인 기가 찬 보양 음식을 먹어봤는데요. 여러분도 이번 여름 이 이색적인 보양 음식 드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기러기, 개구리, 말고기와 같이 원기 충전할 수 있는 별난 보양식 드시고 꼭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네, 말고기, 기러기 고기 정말 말 그대로 이색 보양식인데요. 저는 사실 아직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동의보감에 또 나와 있다고 하니까 그 맛이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네, 저도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중에는 뭐 개구리 뒷다리 튀김 정도 먹어본 것 같은데 워낙에 리포터가 맛있게 먹어서 맞아요. 다른 이색 보양식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네요. 네, 잘 봤습니다. 네. 네. 네, 이색 보양식도 너무 좋지만요. 또 산에서 캔 약초로 몸보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온 산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약초를 키우는 건 물론이고요. 또 산에서 캔 몸에 좋은 약초를 이웃들과 나누기도 합니다. 약초도사의 산중일기 지금 만나보시죠. 매일 산을 오르는 남자가 있습니다. 남들은 그를 도사라 부릅니다. 물론 득도를 한 건 아닙니다. 그저 약초 농사를 짓고 약수를 담그며 살 뿐인데 사람들은 그의 약초만 보면 기가 막히다. 이런 감탄사를 쏟아냅니다. 약초로 인해 인생이 달라졌다는 주인공. 산속에서 자연과 하나 되어 살고 있는 약초도사 최득수 씨의 사연 함께 들어보실래요? 산속의 여름은 유난히 짙고 깊습니다. 더위가 찾아오다 멀리 달아나 버릴 것 같은 산속 외딴 마을에 가면 긴 머리와 수염, 하얀 한복을 입은 최득수 씨를 만날 수 있는데요. 도사 같기도 하고 마치 문명을 피해 산속으로 들어온 자연인 같기도 합니다. 이리 와, 산에 가자. 산속에는 무엇을 하러 가는 걸까요? 내가 여기 오기 전에는 내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와서 내 이름이 없어졌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도사님 아니면 약초도사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는 산에서 매일매일 귀한 선물을 찾는 약초도사입니다. 앵두가 딸약 한 송이가 이렇게 하나리 붙어 있네. 두 개. 지금 이 앵두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산에 다니다 보면은 철따라 이렇게 자연스러운 열매들이 많아요. 으름이라든가 다래 같은 거, 또 산모류. 산에 있으면 이게 자연 그 간식거리가 무궁무진해. 사이클별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길을 걸으며 한번 휙 둘러봤을 뿐인데 뭔가를 발견합니다. 여기도 지금 이 단풍마도 이렇게 길가에
도리에 이렇게 나누면 이건 사람들한테 다 밟혀서 죽는 것인데. 그런데 왜 우리 눈엔 풀밖에 안 보이죠? 밑에 뿌리들이 좀 상당히 클 거예요. 여기 지금 불구스름한 게 보이나요? 약초도사라는 별명답게 웬만한 약초는 모두 깨뜨고 있나 봅니다. 지금 캐고 있는 건 뭔가요? 우리는 이게 표준말로 지치라고 그러는데 또 지역에 따라서 자초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염료로 둬서 이렇게 좀 살짝 비벼봐요. 네. 이 줄기 부분을. 자, 그리고 손을 한번 펴봐요, 이제. 자, 붉은색이 이쪽도 그렇고 붉은색이 물이 들었죠? 이 그 붉은색 이 성분이 약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치는 물에 씻게 되면은 이 붉은색 성분이 다 탈색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필히 이렇게 그 먼지 같은 것을, 흙 같은 것을 좀 말리면서 이렇게 솔 같은 걸로 좀 털어가면서 말려갖고 약초를 써야 된다는 거. 약초도사가 단양 산속으로 들어온 건 5년 남짓. 지인이 약초학교를 세운다기에 왔는데 계획은 무산되고 혼자 남았답니다. 그 전에는 뭘 했냐고요? 나도 그 시골이지만 바닷가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바닷가에서 낚싯배 선장을 좀 했었어요. 취미가 이제 이 고기 잡고는 낚시질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 낚시하는 사람들 포인트마다 다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일기가 나빠갖고 낚시를 제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산에 올라가갖고 섬에 올라갖고 더덕을 굉장히 큰 걸 막 캐왔더라고요. 이 손으로 쥐지를 못할 정도로 있는 더덕을 캐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약초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인터넷 같은 데에서 이제 약초를 좀 찾아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취미를 좀 갖게 됐던 것이죠. 바다 사나이였던 그가 산으로 온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몸과 마음이 지쳐 바다를 떠나 산속으로 들어왔답니다. 얘는 톨투미가 있어가지고 10여 년 정도는 지금 자생을 한 거예요. 이 잔대는 출산 후에도 먹으면 몸에 있는 나쁜 피라든가 그 해독도 시키면서 또 그 신생아한테는 모유가 많이 나오게 해갖고 특히 참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속으로 들어왔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가 원하는 대로 일이 슬슬 잘 풀리고 있답니다. 해발 350m 산속에서 혼자 살고 있는 약초도사. 누군가는 외롭겠다 하겠지만 채취해온 약초 가운데 좋은 것만 골라 약수를 만드느라 바쁘다는데요. 특히 100년 묵은 약초로 담은 이 술은 그의 자랑거리입니다. 이것들을 보면은 내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고생을 하면서 채취했다는 게 좀 옛날 그 기억들이 좀 되살아나는 것들이 있어요. 가령 이 봉산 같은 거 이거 두 뿌리를 캘 때 잔뿌리를 안 끊치기 위해서 한 전날 캐다가 날이 어두워가지고 그대로 놨다가 다음 날 와갖고 다시 이렇게 캔 적도 있기도 하고. 또 여기에 있는 이 그 도라지들, 이 장생 도라지라고 해서 이건 바위 절벽에서 좀 서식을 한 건데 이 도라지가 횟수가 한 100년이 넘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산삼보다 훨씬 그 좋다고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약초 배우면서 처음부터 술을 담은 게 한 6천여 병 정도 담금을 했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것은 현재 한 200병 좀 남짓 조금 넘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오는 손님들에게 약술 한두 잔씩 대접하는 일도 그에게는 큰 낙이랍니다. 산속에서는 많은 것을 자급자족해야 합니다. 약초캐는 틈틈이 양봉도 하고 있는데요. 꿀벌 녀석을 보아하니 올해는 꽤 많은 꿀이 모일 것 같습니다. 꿀이 지금 제법 많이 찼어요. 지금 여왕벌집을 지은 거예요. 끼일주거니 표시가 나죠? 끼일주거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꽤 진한 꿀을 맛볼 수 있겠네요. 그는 토종닭도 수십 마리 기르고 있는데요. 여기 구멍에 달걀들이 보여요. 여기 달걀 많이 있네.
자유롭게 풀어놓고 키워서 그런지 알도 제법 많이 났습니다. 자, 들어가 이제. 빨리 들어가. 빨리. 푸른 닭이 이게 그 청개닭이라 해갖고 요즘 이게 고기 맛도 좋더라고요. 달걀도 이게 콜레스테롤이 없더라고 그런가 해가지고 가격이 좀 더 비싸게 이게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약초는 어떻게 척척 알게 된 걸까요? 2005년도부터 약초 동호회에 카페를 운영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 약초의 어디 효능 같은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질문을 해요. 그러면 나도 사실 모르는 거지만 이것을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옛날 서적 같은 것도 찾아도 보고 인터넷 같은 것도 뒤져서 보고 해서 그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찾다 보고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내 공부가 더 되었다. 꽃송이 버섯 같은 게 항암 버섯으로 굉장히 조금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데 나도 초보 약초꾼일 때는 그 꽃송이 버섯 산에 산 능선이 좀 고산지대에 사는데 이게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발로 툭툭 차고 다닌 적.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웃을 거예요 아마. 그는 산속에 약초 농장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약초 동호 회원들이 그를 돕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거 봐봐요. 이거 뭐 아니에요? 아, 그것도 그냥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말이 약초 농장이지 풀숲에 뿌린 씨앗이 자연스럽게 자라는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보물찾기를 해야 합니다. 나무를 한번 뜯어갖고 씹어 먹어봐요. 향이 이 시중에 판매하는 것보다 향이 훨씬 강할 거예요. 지금은 곰취가 제철. 이건 주로 날로 먹거나 아니면 절임. 장아찌 담는다고 하죠. 식초 간장에다 절임을 해놨다. 두고두고 겨울에도 먹을 수 있잖아요. 절임을 해놓으면.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자라나는 약초가 가장 좋은 효험이 있다는 철학 때문에 그는 농장을 만들면서 나무를 베지 않고 있고요. 약초 씨앗만 곳곳에 뿌리는 게으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수확한 곰취를 씹느라 부산합니다. 오늘은 회원들에게 인기 만점인 곰취 장아찌를 만들어 볼 건데요. 간장, 식초 두 가지는 필수예요. 그러면 간장을 끓이고 오면은 덥기도 하고 또 간장 끓는 냄새가 좀 진동을 하죠. 그래서 끓이는 것을 않기 위해서 소주가 들어갑니다. 소주가 그만의 특급 비법인가 봅니다. 자연 속에서 살고 싶지만 여건상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 산골살이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다 갈망을 해요. 자연에 오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망설이고 두들겨보고 하다가 그 시간들을 많이 보내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은 빨리 실천에 옮겨라.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마음을 내려놓으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하죠. 사람을 떠나 자연으로 들어가니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더 많이 찾습니다. 신이 자연에 내린 선물이 가득한 이곳에서 약초도사 최득수 씨는 오늘도 행복한 보물찾기 중입니다. 네, 자연 속에 살면서 이제 이름은 불릴 일이 거의 없고 약초도사로 불리신다고 하는데 참 즐거워 보이십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소주로 담근 곰취 장아찌는 어떤 맛인지 궁금해요. 맞아요. 네. 저는 아까 방 안에 가득 있던 약초로 담근 술 있잖아요. 네, 네. 저는 그게 조금 탐이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말 닭 키우랴, 벌 키우랴, 약초 키우랴, 채취하랴 네, 정말 네. 바쁜 하루를 보내실 텐데 약초도사의 산중생활 잘 봤습니다. 네, 바쁜 만큼 더 즐거우신 것 같아요. 네. 요즘 서점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독립출판물부터 연도별로 정리된 만화책도 있고 또 치맥과 함께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새로운 공간으로 변신 중인 서점 탐방기 지금 함께 하시죠. 지식의 보고라 불리는 책. 다양한 분야의 대가들도 책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었는데 하지만 점점 독서량이 줄어드는 요즘
새로운 형식의 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치킨도 먹을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는 평소에 접하기 힘든 책들을 가까이 볼 수 있어서 문화복합 공간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책만 파는 서점은 가라. 이제 서점도 독특해야 살아남는다.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조합으로 독서가들을 사로잡은 곳들이 있다. 그 특별한 서점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색 서점을 찾아온 곳은 바로 구미.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나무 책상에 보기 편하게 꽂혀있는 책들. 큰 서점이 없던 구미에서 올해 새로운 문화복합 공간이자 서점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라는데 서점 분위기가 너무 좋고 또 많은 책들이 구비가 돼 있어서 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서점이랑 다르게 문화 공간이 같이 겸해져 있는 것 같아서 아기랑 같이 오기 좋은 것 같아요. 이곳은 지역의 한 토착 기업이 문화 사업의 일환으로 오랜 시간 기획한 곳. 온 가족이 책과 함께 놀 수 있는 문화 놀이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꼭 책만 사러 오는 공간이 아니고 오프라인 서점은 다양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이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실도 두고 강연장도 두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임이 가능한 곳을 둬서 시민들이 정말 다양하게 이 서점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서점이 가진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데 역사와 인물을 위주로 한 전시전은 물론 독서 토론 공간과 아이들만을 위한 책방까지 그중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공간은 따로 있다. 만화책 보고 있어요. 이 공간은 만화도서관이거든요.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된 만화도서관. 하지만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좋다고. 오래된 만화책부터 최신 만화책까지 체계적으로 분류돼 있어 골라 읽는 재미가 있다. 어른들은 그 시절의 추억 속으로, 어린아이들은 상상의 나래로 빠져드는 공간이다. 제가 만화책을 좋아하는데요. 연도별로 이렇게 만화책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좋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강연도 들을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는 문화복합 공간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하에 위치한 큰 강연장에선 지역민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하다. 요일별로 체험 워크숍과 문인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참여율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시민들이 책만 사는 공간이 아니고 다양한 문화를 이 공간 안에서 다 즐길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두 가지 공간이 공존하고 있는 서점이 있다고 해 찾아간 곳? 오잉? 익숙한 메뉴판에 손님이 마시고 있는 건 커피? 서점이라기보단 카페 같은데? 여기 서점 아닌가요? 네, 여기 서점 맞습니다. 저희는 차와 책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카페와 서점입니다. 책은 저쪽에 있습니다. 자매가 뜻을 모아 시작하게 됐다는 이곳. 카페의 한켠의 작은 서점엔 개인이 직접 제작하고 인쇄 과정까지 거치는 독립 출판물이 대부분. 어떻게 함께 하게 됐을까? 사실 저희 자매가 좋아하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기성 출판물들처럼 등판이나 사회적 제도들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들을 다루어 주는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어서 저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카페와 함께 있어 독립 출판물에 대한 접근성이 다른 서점들보다 좋다는 이곳. 그도 그럴 것이 카페인 줄 알고 왔다가 책 단골이 된 손님들도 많다고 한다. 처음에 차 마시러 올라왔는데 책이 많아서 조금 신선했어요. 책도 읽고 차도 마실 수 있어서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독립 출판물을 많이 볼 수 없어서 여기 와서 읽어보니까 참 좋았고요. 작가의 생각이랑 기발한 생각들이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책 한 권을 고르더니 갑자기 사진을 찍는 사장님.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글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독립출판물은 이제 다양한 서점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서점에 어떤 책들이 들어와 있는지를 SNS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사러 오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독립 출판물을 함께 즐기기 위해 시와 소설을 읽는 독서 모임과 대구 지역 독립 출판물 책방지기들과의 모임을 통해 연대를 단단히 다지는 중이라고 한다. 책도 읽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작은 서점으로 오세요. 상상 그 이상의 조합을 보여준다는 마지막 서점. 조용한 분위기에 책 읽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곳. 뭐가 그리 특별한 건지?
사장님, 치킨이랑 맥주 주세요. 잘못 들은 거 맞죠? 치맥이라고요? 이것은 커피, 치맥, 그리고 책 모든 것을 다 즐길 수 있는 신개념 서점입니다. 사실 이곳은 얼마 전만 해도 68년 역사를 자랑하던 헌책방. 가게 곳곳을 책들이 꽉 메우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 세 가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신개념 서점. 이 독특한 공간을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단다. 우리 서점이 올해로 68년째입니다. 그래서 100년을 가고자 치맥과 함께 책 문화를 느낄 공간을 만들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치맥과 책의 조합? 과연 어떨까? 주문하신 치킨 나왔습니다. 온 국민이 사랑하는 치킨이 등장하면 일단 책도 일단은 스톱. 우선 치킨부터 한 입 맛본 뒤 치킨과 책을 동시에 즐기는 것도 좋다. 치킨 너무 맛있고요. 책방인 줄 알고 왔는데 치킨까지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선하고 새로웠어요. 또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얘기도 나누면서 책도 보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습니다. 이색적인 공간으로 겉모습은 많이 달라졌지만 헌책방의 역사는 그대로. 치킨을 맛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지만 서점답게 책을 보러 오는 이들도 적지 않다. 7년 단골인데요. 요즘 서점도 많이 없어지고 헌책방도 많이 없어졌는데 사장님이 이 명맥을 이어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멋있고요. 앞으로도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헌책방을 잊지 못하는 오랜 단골들은 옛 향수에 이끌려 종종 얼굴을 비추며 한두 권씩 책을 사간다는데 책과 문화가 함께하는 공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 집에 있는 책 100만여 권의 책으로 문화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새로움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법. 책이란 가치에 다양한 요소들이 더해져 더욱 발전하고 있는 서점들. 올여름 책 읽기에 재미를 줄 독특한 서점들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책을 보면서 치맥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요. 제가 치킨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제 책하고 토론만 좋아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무더운 여름밤에 또 이색 데이트 장소로도 손색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여름의 추억 관련해서 문자 받아봤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9032님 문자입니다. 네. 엄청 더웠던 여름, 중복에 태어난 첫 조카. 휴가를 즐기지 못하고 언니와 함께 조카를 돌봤던 추억이 있어요. 그런 사랑스러운 조카가 곧 5번째 생일을 맞이하네요. 와, 이번 주말에 중복이던데. 그렇죠. 네, 정말 더운 때 태어나서 아이도 고생했고 또 산모도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야, 그 고생한 만큼 우리 조카 볼 때마다 막 그때 생각도 나고 네. 더 이렇게 아끼게 되고 뭔가 선물도 해주고 싶고 막 그러실 것 같아요. 맞아요. 휴가는 뭐 그때 못 즐기셨다지만 조카 점점 크면서 그 크는 모습도 보시고 또 크고 나서 좋은 곳 함께 가서 네. 새로운 추억도 만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휴가 때 꼭 멀리 안 가도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도 좋은 거였으니까요. 네. 그 7880님 문자입니다. 만삭의 아내와 함께 제주도로 태교 여행 갔던 기억이 나네요. 덥고 힘들었지만 행복했답니다. 얼른 아이들 키워놓고 다시 한번 아내와 여행 가고 싶어요. 와, 로맨틱하세요. 다시 한번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아이들 키워놓고 아내와 그러니까 단둘이 지금 다시 그쵸. 가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분 진짜 로맨티시스트네요. 네, 그리고 태교 만삭일 때 또 제주도의 그 풍경, 아름다운 풍경을 보셨다고 하니까 그렇죠. 아주 좋은 구경이었을 것 같아요. 네. 뱃속에서 아기도 정말 좋아했을 것 같고요. 네, 풍경도 좋고 또 맛있는 먹을거리들도 정말 많고요. 이 제주도는 뭐 날씨만 좋을 때 찾아가면은 좋은 기억들 많이 남길 수 있는데 웬만하면 아이들하고도 같이 가셔야죠. 다음에는. 네. 네. 3671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50년 전 초등학교 시절 친구와 함께 수박서리를 하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신나게 먹었는데 이제 와서 죄송하네요. 그래요. 50년 전이면 뭐 저는 그러니까 이런 뭐 수박 서리 이런 걸 해본 네. 그런 시절은 아니지만 네. 이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다 이해하실 겁니다. 예. 아니 얼마나 추억에 강하게 남아있으면 50년 전 이야기를 이렇게 또 주셨을까요? 초등학생 때부터 서리를 시작을 하셨다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안 하시겠지만, 네. 그래도 더 맛있었을 거예요. 몰래 먹는 수박이니까요. 그랬을까요? 예. 네. 그리고 0942님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 모두 뒷동산에 모여서 놀던 추억이 있습니다. 수건 돌리기 하다가 걸린 사람은 벌칙으로 노래를 불러야 했죠. 그때가 그립습니다. 네. 수건 돌리기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소풍 가거나 무슨 특별한 일 있을 때 이렇게 모여서 했던 기억만 있지 뒷동산에서 동네 친구들하고 이렇게 했던 적은 없는데. 저도요. 예. 친구들하고 막 그런 게임 해도 재밌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정말 더운 여름철 추억으로 또 보내주셨는데 어릴 때는 사실 더위가 무섭지가 않은 것 같아요. 땀이 뻘뻘 나도 그냥 나가서 놀고 하는 게 더 재밌잖아요. 그렇죠. 막 네. 더운 거 이런 거 모르고 막 노는데 사실 요즘에는 뭐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 보느라 맞아요. 이렇게 밖에서 놀 기회가 없는데 이런 게임 놀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5236님 문자입니다. 휴가철이면 객지에 사는 가족들이 고사포 해수욕장에 모이는데요. 물놀이를 하고 직접 캔 조개와 해무침을 해서 먹는답니다. 올 여름 휴가도 고사포에서 하시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네요. 야, 이 사진은 그러니까 언제 찍으신 걸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뭐 휴가철에 가셔서 직접 지금 잡으신 캔 조개. 조개인 모양이에요. 네. 와, 정말 여름 하면 바다와 관련된 추억은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게다가 맛있는 음식들 또 잊을 수가 없죠. 네. 맞아요. 여러분들 여름에 관련된 추억들 문자로 잘 받아봤습니다. 네. 요즘 우리 주변에 커피 전문점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프랜차이즈부터 뭐 이색적인 특색 있는 카페들까지 정말 어디서나 손쉽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일상 속의 뭐 필수품이 된 커피인데 과연 여러분은 커피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커피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집중하시죠. 얼마나 더 더워질 거야? 폭염이 계속되는 요즘 더우시죠? 이거 드세요. 어머나 가슴 한 줄기 시원하게 쓸어내리는 향긋한 갈색 폭포수 더울 땐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에서 눈이 이렇게 내리는 느낌? 알콩달콩 커피콩이 내뿜는 커피의 꿀팁 그 매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세계 인구 3분의 1이 사랑하는 음료. 일을 하다 보면 하루 서너 잔쯤은 너끈하게 마시게 되는 게 바로 커피인데요. 커피 애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김치에 밥 먹었어도 입가심으로 꼭 커피를 마셔야 한다고요. 그 매력이 엄청나거든요. 전에는 사실 그 술로 저희가 스트레스를 많이 풀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커피로도, 커피 한 잔으로도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고. 네, 이거 한 잔 마시고 기분도 상쾌하고 그다음에 이런 잠 같은 것도 훅 달아나고 시원한 거를 찾고 싶긴 한데 이제 뭐 달달한 거는 살이 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커피숍 가서 시원한 데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이 시원함도 즐기고 살에 대한 걱정도 좀 덜고 이러면서 일석이조 아닌가 싶어서. 커피의 역사는 저 멀리 에티오피아로 갑니다. 한 목동이 키우던 양들이 호기심에 빨간 열매를 따먹었는데 이 녀석들이 흥분해서 아주 잘 놀더래요. 그래서 자신도 먹어본 결과 기분이 이렇게 탄생한 게 커피의 시작이라네요. 아침에는 모닝커피로, 점심에는 잠 깨려고, 저녁에는 허전해서 각양각색의 이유로 커피를 찾는데요. 커피에 대한 설왕설래, 독이 되는 커피와 약이 되는 커피. 커피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커피를 한두 잔 정도까지는 보통은 뭐 무리가 없는 걸로 일단 알려져 있는데 카페인은 우리 몸의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서 좀 예를 들어 집중을 좀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좀 각성을 하는 효과가 있는데 카페인 성분들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과다하게 되면 맥박이 빨라진 거나 오히려 불안하거나 이런 각성이 너무 뛰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너무 과도하게 되면 골다공증 뼈에도 그 칼슘을 녹아내리기 때문에 안 좋은 효과를 미칠 수도 있고 위장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뭐든지 과해서 득될 건 없겠죠. 팔방미인 커피 제대로 즐기는 법 향부터 느껴볼까요? 이거 정말 방앗간보다 더 고소한 냄새. 어머나 커피 향이 이렇게. 커피 향을 3번 느낄 수 있는데 네. 커피를 볶을 때 한번 느낄 수 있고 커피를 이렇게 갈았을 때 네. 느낄 수 있고 커피에 물이 닿았을 때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감 만족, 접하면 접할수록 묘한 매력을 지닌 커피.
커피를 말이죠. 와인처럼 입에 살짝 머금은 상태에서 그 향을 코로 내쉬면요. 또 다른 커피 향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요란스럽게 눈이 커진 게 그동안은 얼음 잔뜩 넣고 벌컥벌컥 들이키거나 이 안에 시럽을 잔뜩 넣고 혹은 따뜻한 커피를 그냥 뜨거운 맛에 마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로록 그 혀끝에 담겼을 때 그 향은 처음 느껴보는. 대부분의 그 맛을 가장 결정적으로 내는 건 로스팅, 그러니까 커피를 볶잖아요. 그래서 그 볶는 시간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납니다. 그래서 덜 볶으면 신맛이 강조가 되고 더 볶으면 쓴맛이나 단맛이 강조가 되는 거죠. 커피 애호가가 늘어나면서 집집마다 커피 머신이며 원두 분쇄기 갖춰놓은 분들 많은데요. 내 집을 카페처럼 제대로 된 원두 보관법도 알아봤습니다. 이제 늘 가까이 두고 먹고 싶어 해서 뭐 캡슐 커피로 즐기시는 분들, 또 원두를 직접 갈아서 집에서 네. 즐기시는 분들 계신데 이럴 때 보관법은 어때요? 원두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동네에 있는 작은 로스터리 샵에서 조금씩 소량으로 한 100g에서 200g씩 분쇄하지 않고 가져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분쇄하지 않으면 한 2주에서 3주 정도 향을 즐기면서 드실 수 있는데 분쇄를 해서 가져가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3일 이내에 먹는 걸 추천드리고 어둡고 좀 건조한 찬장 정도 이렇게 열으셨을 때 그래서 습기가 없고 그다음 열이 없는 곳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난 후 남는 커피 찌꺼기는 우리 생활 곳곳에 활용되는데요. 양분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건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소량 같은 경우는 전자레인지 청소하는 겸 놓고 한 2, 3분 돌리면 바싹 마르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많이 가져가셨을 때는 이렇게 신문지 같은 거에다 깔아서 이렇게 펼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쭉 펼쳐놓으면은 뭐 햇빛에 놔도 되고 아니면 그 냄새 많이 나는 방 있잖아요. 네네. 근데 넣어놓으면 방 냄새도 얘가 없어지고 이렇게 탈취까지. 네, 그렇죠. 바싹 마릅니다. 네. 마른 다음에는 이제 컵에다 담아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커피 찌꺼기는 잘못 말리면 꿉꿉하면서 담배주 냄새 같은 게 나는데요. 꼭 바삭하게 말려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잘 말린 커피 찌꺼기는 일회용 육수 봉지에 담아서 밀봉시켜주면 됩니다. 이거 신발 같은 데다 안에 넣어놓거나 네.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뭐 냉장고에 넣거나 옷장에 넣으시면 돼요. 이 상태로 향주머니 탈취되지 뭐예요. 그렇죠. 커피 찌꺼기는 냉장고 속 생선 비린내 잡는 데도 효과가 그만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으셔도 되고요. 이 상태면 쓰러지면 쏟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게 더 일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카페에서 냅킨 하나 가져와서 위에다 넣고 덮으시면은 네, 쏟아져도 괜찮은 되거든요. 신통하네요. 마시는 커피에서 일상에 활용하는 커피. 이번엔 피부에 양보해 볼게요. 커피를 많이 마시면 골다공증을 유발하지만 원두 찌꺼기를 오일에 섞어서 피부에 발라주면 각질 제거에 최고입니다. 초록색 이태리 타올이 생각날 정도로 빡빡 밀어주면 좋겠죠. 잠깐만요. 그렇게 하시면 피부에 자극이 되거나 상처가 날 수 있어요. 네. 여러 번 각질이 두꺼운 부분을 제거를 하고 싶으면 부드럽게 원을 그려서 여러 번 횟수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것도 모르고 무지막지하게 지금 밀어댔네요. 부드럽게 여러 번 각질이 있는 곳에 원을 그리듯이 천연 스크럽젤을 발라주는데요. 보습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매끄럽더라고요. 물에다가 씻어내는 느낌부터가 달라요. 오돌도돌하게 느껴졌던 요 팔꿈치가요. 어머, 여기 아기살처럼 보들보들 느껴지는데요? 부드럽죠? 네. 첫 번째로는 바디 슬리밍에 효과가 있고 각질 제거에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피부 보습에도 효과가 있어요. 만약에 집에 코코넛 오일이 없으시면 커피 찌꺼기와 바디 샤워 젤을 섞어서 몸에 마사지 하듯이 거품을 내주셔서 간단하게 샤워하시면 효과가 있어요. 이번에는 얼굴에 커피를 활용해 볼 텐데요. 커피 찌꺼기와 플레인 요구르트를 동량으로 섞어줍니다. 커피 찌꺼기에 탄닌이라는 성분이 pH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에 번들거리거나 화장이 많이 들뜨잖아요. 그때 모공 수축의 능력이 있어서 팩을 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죠. 얼굴에 커피팩을 올릴 때 주의할 점은 꼭 마스크 시트를 착용해야 되는 건데요. 커피 찌꺼기 입자가 피부에 무리를 줄 수도 있고 커피물이 들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10분 정도 팩을 올린 후에 깨끗하게 씻어내면 되는데요. 보습제도 충분히 발라주세요. 여름철 지친 피부, 커피 하나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수건 타는 느낌부터가 달라요. 얼굴이 뽀송뽀송해진 것 같아요. 바쁘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투자하시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피부가 예뻐지실 수 있어요. 이 여름에 커피를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네요. 커피와 함께 활기찬 여름 보내세요. 설탕 둘에 프림 둘. 달달한 커피를 즐기던 다방 문화에서 이젠 취향별로 원두까지 선택해 먹는 시대가 됐습니다. 맛으로 한 번, 탈취로 한 번, 그리고 지친 피부에 생기까지 불어넣으며 팔방미인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커피콩이 선물하는 알콩달콩한 커피의 매력. 코끝 진하게 맴도는 커피 향으로 이번 폭염도 현명하게 이겨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커피 찌꺼기는 퇴비로도 적합하다고 하잖아요. 식물을 심을 때 흙과 함께 사용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화분 분갈이 하실 때 꼭 참고하시고요. 이것도 피부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모공 수축, 각질 제거, 피지 조절, 이렇게 미용에까지 도움이 되는 커피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여름의 추억에 대해서 문자 받아봤습니다. 9032님, 7880님, 5236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로컬 푸드 직매장. 이 지자체에서도 이런 취지에 맞게 매장 수를 늘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회가 검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이 매장에 납품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했는데요.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농산물 믿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과 밥상을 살리는 완주 로컬푸드, 3대를 이어가는 P&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커피에 집중하는 시간 밥스터,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세계 호텔 체인의 품격을 담은 라마다 군산 호텔, 도심 속 스윗 라운지 72번가 에비뉴 커피와 함께합니다.